수급으로 시장 풀어드리겠습니다. 김우식의 수급앤타픽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김우식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우식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급 포인트 어디 있습니까? 외국인들은 여전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기관들의 기대를 좀 걸어볼까요? 예, 오늘 수급 포인트는 약간 글로벌하게 고래등 싸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래등 싸움 무슨 얘기인가 또 하실 건데 좀 아쉬움이 많죠. 왜냐면 오늘 같은 날은 그냥 한 1% 정도 뭐 훌쩍 올라가도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자, 그런 좀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전일 글로벌 증시에 급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는 점 굉장히 아프죠. 이런 부분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최근 국내 증시의 외국인 모습 잠깐 그림으로 보시고 나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팩트를 보는 게 인정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게 외국인 업종별 매매 동향이거든요. 이 까만색 선이 거래소 전체입니다. 전체를 보시면 되고 작년 9월 정도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누적 순매수를 보여주는 것인데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보면은 2013년 원래 1월부터 해서 매도가 나오죠. 이렇게 매도가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들어왔다가 3월부터 해서 내리 매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매도인데 이 규모가 지금 5조를 넘어갔죠. 5조를 넘어갔어요. 업종별로 보더라도 거의 우리 대부분 대표하는 전기전자, 운수장비, 화학, 철강 등등에서 뭐 예외 없이 이렇게 보시면은 매도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죠. 뭐 전방위로 매도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1월이 언젠가 하면은 우리 환율이 바닥 찍었을 때 1,054원, 지금 현재 1,120원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였고 3월에 매도가 지금 집중적으로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여기가 언젠가 하면은 엔화가 달러당 94엔을 다시 돌파해서 추세적으로 위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내리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엔화 때문이구나라고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죠. 자, 이런 외국인 매도가 또 여전한 이유, 어제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던 어떤 이유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좀 아쉬운 부분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고래등 싸움 얘기인데, 바로 연준과 ECB의 정책 기대감입니다. 어제 중국 지표 부진했고요. 또 유럽 경제 지표도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급등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그런 불안한 상황을 넘어서기 위한 어떤 ECB의 금리 인하가 예상된다. 결국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부양에 나서는 모양새, 기대감이 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경제 지표가 좋으면 경제 지표가 좋구나 해서 가고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뭐 연준에서 펌프질 해주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또 강하거든요. 이미 G20에서 일본의 엔화 약세는 뭐 면접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분명히 많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모두 지금 양적 완화에 나서고 있는데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못 나무란다고 어떻게 일본을 나무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머징의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도 우리와 같이 일본과 어떻게 첨예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 아니라 그러면은 미국, 유럽, 일본 모두 경기가 살아난다는데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또 꿈을 얻어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딱히 반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외국인들이 어제 유럽이나 미국 시장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을 안 사고 있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뭐 유럽, 미국, 일본 이런 시장이 급등한다고 해서 이제 우리에게 큰 위안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강한 대응을 하든지 아니면은 중국의 반등이 나오면은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걸 통해서 외국인의 매수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현재와 같은 이런 지지부진한 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해서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일단 외국인 들어와야 된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글로벌 정치 분위기 속에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원인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고래등 싸움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현 위치나 이런 시점이요.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얘기하겠느냐라는 옛 말까지 나왔는데요. 외국인들 그래서 어떤 것 그나마 사고 있는지요? 기관은 또 어떤 것들 사고 있는지요? 함께 묶어서 봐주십시오. 외국인들 그나마 대규모 매도는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가 위안을 삼아야 되겠죠. 거기다 최근에 코스닥 쪽에는 매도가 거의 안 나오고 매수 쪽으로 보고 있죠. 오늘 코스닥은 거의 매도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기전자 서비스, 보험, 제약, 금융 등등에서 매도가 당연히 좀 많고 반면에 운수 장비나 통신, 철강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매수 종목을 보니까 그 와중에 SK 하이닉스 역시 실적보다 좋은 건 없죠. SK 하이닉스가 지금 쌍거리 매수입니다. 일단 잡혀 있고 또 LG전자
있다. 역시 턴어라운드 실적에 관해서 옵티머스 G 프로 같은 경우도 해외 언론에 또 호평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좋은 건 없는 겁니다. 자, 현대차 그 외에 현대차, 삼성중공업, 대한항공이 보이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추세적으로 들어올 때는 계속 좀 보셔야 되겠지만은 일단 외국인들 SK하이닉스나 LG전자 같은 실적 좋은 종목군에는 그래도 들어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예,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역시 뭐 받아주는 정도 그 정도만 계속 해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건설 운수 장비 쪽에 매도가 나오고요. 전기전자 뭐 보험 포함해서 금융 화학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역시 매수 종목을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잡혀 있고요. 실적보다 좋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기 또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 삼성생명, 동부화재 같은 종목이 있지만은 시장을 이끌 만한 매수세는 아직은 당연히 없겠죠.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뭐 실적의 답이었다. 뭐 이런 결론이 SK하이닉스를 보면 나오는 것도 같은데요.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예, 뭐 시장에 큰 변화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큰 틀의 전략에서 좀 바꿀 수가 없겠습니다. 모멘텀 부재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고요. 너무 거래소 쪽에서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부진 업종 종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경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계속 지속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계속 강조드렸던 답이 없고 그리고 실적이 되는 쪽이 바로 코스닥 중소형주 그쪽 아니겠습니까? 예, 이쪽밖에 지금 일단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중기적으로 미국 시장 그때 오늘 밤에 뭐 급등락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그런 변동성은 우리 장에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무시하고 실적이 되는 종목이라 중소형주라 그러면은 중기적으로 꾸준하게 들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김우식의 수급엔타픽 SK증권 김우식 차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